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사진 한 장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사진. 네. 오. 이 선수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어? 여자 같기도 하고, 근데 약간 남자 같기도 하고. 아, 스타일은 완전히 남자야? 남자인데 얼굴이 약간 저 여성의 얼굴도 있는데. 얼굴은 여성스러우신데요? 그렇게 이름을 외웠어요. 선생님 알려주세요. 네, 이 선수는 여자 800m 세계 챔피언이자 남아공의 세계적인 육상 선수 캐스터 세미냐 선수입니다. 2009년에 베를린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금메달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런던 리우 올림픽 여자 800m 육상 부문 금메달 기록을 가진 세계적인 선수인데요. 여성이란 얘기죠, 여성. 근데 사실 여성 800m가 주 종목이지만 네. 이분은 여성은 아닙니다. 여성은 아닙니다. 에? 그 뭐예요? 그 논란이 일어났다니까. 실제로 이 캐스터 세미냐 선수가 이제 여성이냐 남성이냐를 판단하는 재판이 열렸는데요. 네. 다른 여성에 비해 남성 호르몬이 3배가량 높은 것으로 밝혀져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면은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사실 캐스터 세미냐 선수의 성별은 간성입니다. 간성입니다. 간성이요? 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네, 간성은 이제 염색체라든지 생식샘, 뭐 성호르몬, 이제 성계 모양들이 보편적인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 정의에 규정되지 않는 특징을 가진 거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캐스터 세미냐 선수가 이제 외부 생식기는 여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내부 생식기는 뭐 난소나 자궁 같은 것들이 없고 또 잠복 고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남성의 형태에 좀 더 가까운 것을 띠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국제육상경기연맹은 세미냐 사태를 겪은 후에 새로운 규정을 발표를 하게 이르렀는데요. 네. 염색체를 통해서 성별을 구분하던 기존 방식을 폐지하고 남성 호르몬 수치에 따라서 여성 선수의 출전 자격을 호르몬 수치에 결정하겠다고 따라서. 이렇게 발표를 했고 캐스터 세미냐 선수는 여성 800m에 나갈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호르몬은 우리의 성과 깊은 연관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 외에도 우리 몸의 많은 분야에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인 부분 외에도 우리 몸의 다른 그 분야에 관여한다는 거죠? 네, 호르몬은 뭐 사춘기, 그다음에 신진대사, 행동이나 수면, 기분 변화, 또 면역, 성과 같은 우리 몸의 수많은 것들을 이제 통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내 몸의 주인이 호르몬이라는 말까지 생겨날 정도거든요. 와. 이렇게 중요한 호르몬의 종류는 수십 가지고요. 호르몬의 불균형이 오거나 문제가 생기면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제 나이가 딱 이제 갱년기거든요. 50대 초중반 친구들 보면은 되게 많이 힘들어하는데 그것도 호르몬 변화 때문에 생기는 증상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떤 호르몬이 우리 몸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성호르몬의 불균형은 갱년기뿐만 아니라 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암까지요? 무서워요. 유방암이라고 하면 흔히 여성의 암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남성에서도 남성 유방암이 있어요. 맞아. 네. 이 남성 유방암도 여성 유방암처럼 유전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호르몬 불균형도 역시 대표적인 발병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남자가 유방암에 걸린다라는 거, 아 이거 놀라운데요? 아무래도 여성 호르몬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50대 이후에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뭔가 통증이 없는 덩어리가 만져진다라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 또 여성들의 경우도 출산을 하지 않거나 임신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 유방암 외에 난소암이라든지 자궁 내막암과 같은 호르몬 관련 암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호르몬 때문에 암까지 걸린다니까 정말 무서운데 우리가 이제 듣기로 남성 호르몬이 많으면은 대머리가 좀 생긴다. 맞아. 근데 이 대머리가 정력이 세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얘기 맞아요. 맞습니까? 남성 호르몬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정력이 좋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간혹 이 대머리가 정력에 좋다는 속설이 있는데 이 탈모가 되는 이유는 남성 호르몬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 호르몬이 많으면 정력이 세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리하자면 그 남성 호르몬하고 정력하고는 상관은 없으나 네. 남성 호르몬이 탈모하고는 약간 상관이 있다는 네, 얘기네요. 탈모의 이유는 남성 호르몬이 변환된 물질인 DHT, 그러니까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물질 때문인데요. 남성 호르몬인 이 DHT가 과다 분비되면 빨리 대머리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남성 호르몬이 많더라도 뭐 열이 많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DHT로 잘 변환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DHT로 변형되지 않으면 탈모가 잘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탈모를 유발하는 이 DHT는 남성의 성기능과는 무관합니다. 선생님 혹시 다른 호르몬 때문에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도 있을까요? 네, 손가락 길이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손가락. 얘기 들었다. 약지랑 검지 중에 이 검지 두 번째 손가락이 더 길면 이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의 그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고 하고, 약지가 검지 대비 더 길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더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건 정답인 것 같아요. 이건 어떨까요? 제가 저기 보면 약지가 검지보다 길어요.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센 거지. 이거는 저는 믿을 만해요. 아니 그리고 저는 검지가 더 길어요. 그래 여성 여기는 여성 호르몬이 많아요. 이렇게 호르몬이 검지, 약지 길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진실입니다. 네, 태아 시절, 신기하다. 엄청 길어. 네, 태아 시절에 그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그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받아서 이 검지, 약지 길이가 달라지는 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기하다. 너무 재밌어요. 이 호르몬 불균형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호르몬 불균형이 올 경우 우리 몸에서 신호를 보내줍니다. 네, 그중 하나가 바로 살이 찌는 현상인데요. 이거는 뭐 오늘의 주제인 호르몬형 비만이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 호르몬 때문에 살이 왜 찌는 거죠? 우리가 정제 탄수화물 위주의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네. 이제 혈당이 급상승을 하게 됩니다. 당이나 칼로리를 과잉으로 섭취할 때 이 잉여 칼로리는 지방으로 축적이 되는데요. 우리의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에 문제가 생길 경우 식욕 조절이 어려워져서 살이 찌게 되고 비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만 먹어도 살찐다 하시는 분들은 네. 이 내분비 호르몬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장 호르몬 분비는 이제 줄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인슐린 분비가 더 늘어나게 되면서 살이 찌기도 하고, 그다음에 살이 쪘을 때 에스트로겐이 더욱 늘어나니까요. 그럼 더 살이 찌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당부의 말씀이 있으신죠? 우리가 불규칙적인 그 생활 습관, 뭐 폭식이라던가 극심한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요. 모두 건강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김사랑 선생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